불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yes or no라고 하는 것인데 8비트짜리 아주 작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보통 4바이트 정도니까 정수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형태이다. 작은 데이터 타입이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단순하죠. 왜 단순하냐니까 정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끝도 없이 다양한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integer x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x라고 하는 변수에 x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무한하죠. 그죠? 양의 수도 무한하고 음의 수도 무한하니까 무한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불 형태의 데이터 x를 선언했다 그러면은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은 1. 0 아니면 끝자리 수가 0 아니면 1.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yes or no. 그렇죠? yes 우리가 예약어라고 있잖아요. 보통 define으로 이렇게 하죠. 샵 define 해서 yes는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대문자 yes, yes,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yes 그러니까 하고 이것은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다른 의미죠. 대문자로 yes로 적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이것은 숫자 1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o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no일 경우 이거는 제로다. 그러면은 대문자로 no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것은 제로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데이터 타입이 불이니까 우리는 불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예제를 보는 거죠. 같이 이제 예제를 볼까요? 아래는 샘플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이제 형태의 import 문장이 있고 단어장은 foundation.h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건 다 foundation.h입니다.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헤더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파운데이션 헤더 파일들 중에서 마스터 헤더 파일이라고 있어요. 마스터 헤더 파일 그러니까 .h 파일이죠. 그렇죠? 그게 foundation.h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이 foundation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속에는 수백 개, 수십 개의 헤더 파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헤더 파일들을 하나로 뭉쳐놓은 마스터 헤더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정의되어 있는 명사와 동사들 그리고 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운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프레임워크들이 있는지는 오브젝티브 C 언어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난 뒤에 앱 개발을 시작할 때 그 시점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동사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 두 개네요. 둘. 첫 번째 동사의 경우 return 값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compare numbers라고 하는 동사의 데이터 타입이 불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역시도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타입이 있고 그 데이터 타입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니까 인풋 값이 아니고
해당 동사의 아웃풋 값으로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ompare numbers라고 하는 동사의 아웃풋이 뿔이니까 이 함수의 데이터, 그러니까 아웃풋 값은 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 컬리 브래킷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두 개의 명사들,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를 인풋으로 삼아서 일련의 동작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러한 결과값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이 동사 compare the numbers의 동작 내용이죠. 어떤 동작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if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if 문장 자체도 하나의 동사죠. 그죠? 이 if라고 하는 동사의 인풋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if의 input. 그러니까 if 자체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인공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언어와 약간 자연언어에 비해서 문법적으로 세밀하지가 못하죠. V가 if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이게 접속사인데 인공언어에서는 이 녀석을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for도 마찬가지예요. for 같은 경우에도 자연 언어에서는 그것이 전치사인데 인공언어에서는 동사로 쓰고 있죠. 왜냐하니까 인공언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명사와 동사만 사용을 하고 자연 언어에 있는 접속사라든가 부사, 형용사 이러한 문법 요소들이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부분,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죠. number 1, number 2. 그리고 이 if라고 하는 동사의 동작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것은 return number 1과 number 2를 값을 비교를 한단 말이죠. equal 부호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같다란 말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받은 number 1과 number 2가 값이 같으면은 no를 return하라는 거죠. return 같은 경우도 문장 형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return이 동사고 그리고 no가 동사의 보충어죠. else 자체도 동사입니다. else 자체도 동사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return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와 보충으로 되어 있는 구조죠. 그죠? 자, number 1과 number 2가 같다. 이것이 yes이면은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if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yes가 아니면은 아래 문장이 실행되죠. else 문장이. 그죠? 두 가지 문장이에요. 그죠? if라고 하는 것은 if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니까 자신의 보충어가 되는 것, 보충어가 되는 것의 결과값이 yes일 경우에는 if 동사의 기술되어 있는 동작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 이하에 있는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else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없다고 하면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어서 실행이 되죠. 그것이 if라고 하는 동사이다. 자, 주위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나 다른 시스템 공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까다롭게 혹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더 하는 경우를 아마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이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을 상당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대신에 남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부분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라든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좀 치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니까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